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영상 올린 날 기준으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새벽 5시 챔피언스 리그 단계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그 마지막 날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개 팀이니까 18경기가 동시에 펼쳐지고요. 이게 36팀 리그 체제로 바뀌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사실 원래 32개 팀이 조별리그 해가지고 조에서 빠르게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때쯤에는 인기 많은 팀들이 좀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덜 보겠죠. 당연히 그 게임을 덜 볼수록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그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경기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런 리그 체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6경기던 게 일단 기본으로 8경기로 늘어났고요. 1위부터 8위까지 16강에 직행하게 됩니다. 가서 먼저 8자리를 맡아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8자리는 어떻게 정하냐? 9위부터 24위 팀이 2팀씩 묶어서 플레이오프를 2게임 합니다.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9위에서 24위 가는 팀은 총 10경기를 치르고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챔스 마지막 날이 매우 중요해요. 직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기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 시즌엔 몇 점까지 8위였을까요? 아스톤빌라가 리그 단계에서 8위를 달성했는데 승점이 16점입니다. 빌라가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아래 아탈란타,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AC 밀란 이런 팀들이 승점 15점 라인 무려 5팀이나 됩니다.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리그 제도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위 안에 들지 못하면 저러한 엄청난 노력이 리그 24위와 같은 단계가 돼버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건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 있지만 참가하는 팀들에게는 되게 힘든 제도죠.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리그 단계에서 1등을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 것까지 생각하면 저 순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현재 순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스날, 미넨, 레알, 리버풀, 토트넘, 파리, 뉴캐슬, 첼시입니다. 여기까지가 8위고요. 그 아래 바르셀로나, 스포르팅,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탈란타, 인테르, 유벤투스, 도르트문트, 갈라타사라이, 카라박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절반인 18위입니다. 현재 1위부터 8위까지 프리미어리그 팀이 무려 5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세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6위부터 13위까지는 승점 13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경기가 가장 치열하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6, 7, 8위가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 첼시인데 이 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승점 13점 8팀이 경쟁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또 뭐 승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레알, 리버풀, 토트넘도 밀어낼 수 있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9위하고 16강 직행 못하는 게 가장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초록색 안에 있는 팀들은 마지막 경기 당연히 무조건 승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팀들은 어쨌든 승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승리할 때도 꼭 다득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더라도 16강 직행 못하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죠. 남아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기면 무조건 확정이 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토트넘인데요. 이제 5위인 토트넘이 승점 14점인데 이기면 17점이 되니까 아래 13점 라인에서 이기더라도 16점이죠. 그래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토트넘까지는 이기면 직행입니다. 3등인 레알 마드리드는 벤피카를 만나고요.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16강 직행 확률은 87%. 4등인 리버풀은 카라바흐를 만나고요. 심지어 안필드에서 만납니다. 리버풀의 16강 직행 확률은 91.9%.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로 원정을 떠나고요. 토트넘이 직행할 확률은 58.2%입니다. 그리고 아래 18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위인 올림피아코스가 승점 8점인데 22등부터 26등까지 또 5팀이 승점 8점으로 동점이에요. 그래서 저 라인도 되게 치열하게 느껴지고
어쨌든 24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의 싸움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슬라비아 프라하, 비아레알, 카이라트 이렇게 네 팀은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머릿속을 좀 깔끔히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의 예측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아스날과 바이에른 뮌헨 1, 2위 두 팀은 16강 직행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아직 산술적으로 1위가 확정된 건 아닌데 1위 할 확률도 99.4%, 정말 높은 확률로 1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확률대로 쭉 줄을 세워봤을 때 슈퍼컴퓨터가 예측하는 16강 직행 8팀을 말씀드려보면 아스날, 뮌헨, 리버풀, 레알, 바르셀로나, 파리, 맨시티, 토트넘입니다. 이렇게 8팀을 예상하고 있고 그 아래는 AT 마드리드, 첼시, 스포르팅 이런 팀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건 도르트문트, 갈라타사라이, 카라바흐 이렇게 세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99%가 넘어요. 그래서 18등 안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플레이오프 그룹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아래쪽에 18팀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19등부터는 16강에 직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탈락한 4팀이 눈에 띄고요. 다음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기는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미 탈락한 4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 탈락한 팀 홈구장으로 경기를 하러 갑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한 게 자기들은 이미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전 선수를 넣는 게 효율상으로 되게 안 좋죠. 그냥 리그에 집중하는 게 낫겠죠. 근데 또 홈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 관중들이 왔을 텐데 마지막 경기라도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종의미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좀 애매해질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동기부여가 이미 떨어진 상대를 만나게 되니까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리그 공중볼 성공률 최하위라고 해요. 그리고 리드 지키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여러 가지로 수치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토트넘은 리그에서와 다르게 챔스에서 되게 잘하고 있죠. 7경기 중에 5경기 클린시트 그리고 토트넘이 리그에서는 또 홈에서 잘 못하는데 챔스에서는 홈에서 강합니다. 최근에 기록을 보니까 유럽 대항전 20몇 경기 연속 무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토트넘이 또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솔랑키의 부상 회복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리버풀 대 카라바흐 이 경기도 되게 주의 깊게 볼 경기인데 사실 리버풀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리버풀이 승리하면 사실상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레알, 리버풀, 토트넘 이렇게 세 팀은 이기면 자신들이 직행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무승부도 충분히 직행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단 지면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라바흐는 22번의 유럽 대항전 중에 무실점이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점을 하는 팀. 그래서 리버풀이 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이 리그에서는 세트피스 약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지만 챔스에서는 세트피스 득점 1위예요. 6골.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고메즈나 코나테 이 센터백들이 나오지 못해서 이 선수들의 부재가 변수라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승리 확률 자체는 되게 높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13점 그룹이 있는데요. 그 경기들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스포르팅은 빌바오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스포르팅 직행 가능성이 23.6%라 쉽지 않아요. 스포르팅이 또 파리를 챔스에서 꺾었어가지고 이 정도 상황까지 세팅은 해놨는데 여전히 험난한 상황이다. 그 다음 AT 마드리드는 보데글림트, 바르셀로나는 코펜하겐을 만나는데요. 보데와 코펜하겐 모두 본인들의 홈에서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직행 가능성 50.6%, 바르셀로나는 직행 가능성 76.6%입니다. 둘 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진표, 그리고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스페인 두 팀은 16강 직행할 수 있는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맨시티가 갈라타사라이와 경기합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오프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뭐 산술상으로는 100%는 아닌데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플레이오프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시티전에 굳이 무리한 라인업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기나 지나 플레이오프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티가 또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파리 대 뉴캐슬이 최고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는 팀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파리가 6위, 뉴캐슬이 7위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 둘 중에 하나는 승점 13점이 유지가 되는 거고 저 13점 라인에서 두세 팀이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파리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야 되고 근데 이긴다고 확률상으로 꼭 직행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있는 6팀이 전부 다 승리를 하는 경우에는 골득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파리, 뉴캐슬 골득실 잘 쌓아놨기 때문에 이기면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폴리 대 첼시 경기인데요. 첼시는 현재 8위긴 한데 나폴리 원정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첼시의 16강 직행 확률 39.4%. 나폴리의 로보트카 그리고 첼시의 카이세도의 중원 싸움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 그 다음 루카쿠가 최근에 부상해서 복귀를 했는데 루카쿠 더비가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뭐 호일룬, 맥토미니 등 맨유 출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잘 알기 때문에 첼시를 또 공략할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니용 대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아탈란타의 16강 직행 확률이 16.1%예요. 매우 낮긴 한데 최대한 다득점 승리를 하고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챔스 마지막 날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